요즘 환율 1,500원 넘었다는 뉴스 보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마트 가면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죠? 커피 한 잔 값도 치킨 한 마리 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1997년 IMF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IMF 때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린 것과 같았어요. 아프긴 했지는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나이 든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퍼진 상태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만성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4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줄고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가계부채.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GDP의 15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빚이 1.5배 더 많다는 거예요. 세계 1위입니다. 집 사려고 전세 살려고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자본 유출. 돈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유럽 같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네 번째, 소득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됐어요. 이 4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는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시중에 돈을 풀어왔어요. 미국은 지난 10년간 통화량이 9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긴축해서 통화량을 줄였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통화량이 44배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계속 돈을 풀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전세 시장이 붕괴되지 않게 인위적으로 돈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그 결과는 자산가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순으로 부자가 됐고, 서민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서 살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에 사과가 10개 있고 돈이 10만 원 있으면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죠. 근데 돈을 10배 찍어서 100만 원으로 만들면 사과는 여전히 10개인데 돈만 늘어났으니 사과 한 개 가격이 1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면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돈을 찍으면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가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빚 많은 사람들은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손해를 볼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월급쟁이는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죠.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부가 자산가에게로 이동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공포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의 사례를 볼까요? 초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마트로 달려가서 생필품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내일이면 돈 가치가 더 떨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달러는 안전하잖아? 아닙니다. 달러도 위태로워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를 갚아야 해요.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매년 2조 달러나 더 많아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요즘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달러 말고 다른 돈 쓰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도 50년 동안 유지해온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을 최근에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음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화폐의 시대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대신 실물 자산을 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워볼까요? 그들은 오랜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부를 지켜왔어요. 그 비결은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꼭 담아야 할 3가지 자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금. 금은 가치 저장의 최후 보루입니다. 중앙은행밀이 달러 대신 외환보유고에 금을 채우고 있어요. 5천년 역사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죠. 금의 장점은 안정성이 최고라는 것,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단점은 수익률은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 은은 산업용 희소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태양광 패널, AI 반도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수요는 톡증하는데 재고는 10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 공급의 75%는 아연, 구리, 금 광산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즉, 은 가격이 올라도 쉽게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이걸 공급 비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재활용률도 17%에 불과해서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금속입니다. 전문가들은 은이 지금 가장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대안이죠. 화폐 가치가 희석될수록 매력도가 증가합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국경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분산입니다.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 것, 금, 은, 비트코인을 적절히 나눠서 담을 것, 현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 정도만 도유할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있었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최소화. 당장 쓸 생활비 외에는 원화로 들고 있지 마세요. 둘째, 자산 분산. 예금, 적금을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셋째, 안목 기르기. 뉴스에서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 조치 같은 말이 자주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경제 지표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부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